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많은 기업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향후 중요한 이제 자금의 흐름과 그리고 중기부에서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중기부와 관련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나 이런 사업의 기회까지 다양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 예산안이 나온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늘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중기부 예산안이 내용이 압축적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속적으로 나올 사업도 생각보다 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보도자료에 의하면 예산안이 16.8조로 나와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또 같이 또 협조해가지고 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2020 금년도 9월, 10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 10조 원 정도의 소상공인과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대출들도 그렇게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은 여러분들이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자금의 흐름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도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꾸준히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현장에서 많은 기업분들을 보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우리는 왜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하나의 배를 띄우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끊어졌어요. 여러분이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다니는 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뭔가의 성공을 위해서 만선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어떻게 있죠? 보통은 여러 군데 나눠서 있지 않고 이렇게 몰려다니죠, 보통. 그렇죠? 보통 이렇게 몰려다니니까 이거를 어군 탐지기 같은 걸로 찍찍 레이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물망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면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이게 하나의 자금 쪽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는 이 분야에 여러분이 같이 합류하게 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기부는 관련돼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이 공공사업의 형태를 띠면서 이 공공사업이 또 하청의 하청을 통해 다양하게 사업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사업의 하도급을 받는 기업들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의 기회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어군이라는 트렌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예산안이 관심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이런 여러 가지 집단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주셔야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 주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창업 및 벤처 쪽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디지털과 AI 전환을 하겠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역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가장 큰 네 가지가 골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 원이 증액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아까처럼 어군 탐지기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10%를 예산 증액했다 한들 여러분이 그물을 내리는 쪽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요, 그럼 10조 원이 아니라 무슨 100조 원이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과 어떤 금액들을 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 5가지 중에 특히 네 가지가 중요한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및 벤처를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3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23%, 8,300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어디에 지원하냐가 중요하겠죠. 1조 1,000억의 예산을 모태펀드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모태펀드의 1조 1,000억 중에서 AI와 딥테크 분야의 50%, 5,500억, 그리고
과거에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는 제도전 펀드의 2배,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엑시트할 때 나오는 세컨더리 M&A 시장 쪽을 좀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벤처는 투자를 지원한다는 거구나.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요즘에 뭔가 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투자를 할 때요. 전체 창업 기업 중에 몇 프로가 투자를 받는지 아세요? 네, 1%가 받습니다. 1%. 전체 창업 기업 중에서 1%. 아무리 많이 쳐줘도 5%를 넘을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옛날에 수능 공부하듯이 상위 5등 안에 들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 예산을 통해서 벤처를 키운다는 것은 투자를 받아서 키울 수 있는 상위 1%에서 5%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자금 중에서도 팁스 사업이 유명하죠. 그래서 팁스 사업이 원래 한 번 받고 끝이었는데 2년에 5억을 지원하는 팁스죠. 팁스를 한 번 받으면 그 다음에 스케일업 팁스라는 걸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팁스라고 또 연결해주는 팁스를 3번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즉 잘 나가는 상위 기업에게는 계속적으로 자금을 부어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창업 기업들도 무슨 이제 아주 예전에 네이버나 이렇게 큰 기업들 우리나라의 대기업가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를 노려야 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투자를 노리는 스타트업들은 중요한 부분이 역할이 나오는 거죠. 투자금이 늘겠구나. 팁스를 3번 받을 수 있다고? 이거는 되게 큰 혜택이죠. 그리고 대신에 이런 게 있습니다. A, B, C, D, F 전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6가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A, 인공지능, B, 바이오, C, 컨텐츠, D, 방위, E, 에너지, F, 팩토리 제조. 이 6개를 중점으로 지원하는 거고, 특히 요즘에 AI 시대에서는 막 이렇게 2개, 3개가 엮여 있죠. 이런 이제 융복합 사업들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하시는 아이템이 A, B, C, D, E, F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이 투자 지원은 여러분이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시장이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즉 해외를 얘기하는 거죠. 해외에 수출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회사에서 키우는 그런 기업들에게 대해서 2년간 16억이니까 엄청 크죠. 네, 1년에 8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서 또 유니콘 브릿지라는 사업으로 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즉 상위 성장할 수 있는 5% 정도 이내의 기업들에게는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쿠폰은 여러분이 투자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초격자 스타트업 1000 이것도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설명했었죠. 3년에 6억 원, 1년에 2억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까의 그 A, B, C, D, E, F랑은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잘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패키지는 12% 늘어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왜 대동소이하다고 얘기하냐면 창업 패키지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이 10대 1이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12%가 증가했으니까 10대 1이 9대 1이 되거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창업 패키지 예산은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그렇게 와닿을 정도로 엄청 큰 지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 게 정부기관에서는 크게 지원한다고 해서 금액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나한테 해당 사항이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하고요. 해당 사항이 된다면 이 모태펀드 확대는 매우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해당 사항이 되더라도 이렇게 10% 정도 예산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막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부 정책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10% 늘었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 늘어도 코딱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떤 사업을 넣었는데 경쟁률이 20대 1 나왔어요. 10% 늘잖아요. 경쟁률 18대 1이에요. 그러니까 18대 1이나 20대 1이나 어려운 건 매한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느낌이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디지털 전환, AI 전환, 즉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이쪽을 지원하는 게 5,200억 16.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들이 뭐 스마트 공장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한다던가 AI 자동화 장비 같은 걸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옵니다. 공공연구기술 이전 사업화 시 R&D부터 포함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민간 공동기술 사업화라고 해서 금년에 한 500억쯤 됐었는데 내년에 1,300억으로 한 2.5배 정도 늘린다. 이런 거는 좀 유의미한 내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중기부 R&D가 금년에 많이 안 좋았죠. 1조 5천억에서 6천억을 올릴 것이다. 이런 부분도 조금 그래도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자금 지원 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그거죠. 공공연구기술 이전, 즉 국가나 대학, 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나 특허를 여러분이 사서 사업에 적용할 때 그때 많은 자금을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대출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좀 갭은 좀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술을 이전하면서 연구개발을 했을 경우 보통 2년에 몇 억 이 정도로 자금이 크게 지원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연구개발 자금도 대출처럼 상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20% 정도 내에서 나중에 기술료라는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혜택이 들어가죠. 그리고 스마트 공장 보급을 조금 더 늘리겠다. 여기서도 한 2배쯤 늘렸으니까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AI를 무슨 상용화하는데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네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정책자금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감소한다. 중기부 대출은 줄이는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기부 대출은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줄여서 중진공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해서 소진공에서 중점으로 나가게 되죠. 여기서는 중진공 자금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진공 자금이 이제 줄어드는데 AX라고 해서 AI와 관련된 응용 제품 쪽은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신설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출은 줄인다. 다만 AI 대출은 좀 늘린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대출에서 2천억은 생각보다 그렇게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쪽 중에 하나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AI 쪽 대출이 신설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 주역형, 지역 주도형 AI 전환해서 광역단체에 우선 지원한다. 금년하고 똑같다. 그리고 한 가지 정부 R&D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의 진출을 위해서 기술사업 패키지라는 사업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연구개발 과제, 연구개발 사업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연구개발 사업이 뭐죠? 궁금하시면 저희 영상에 보시면 이제 특히 창업기업들이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 있었죠. 창업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을 받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 성과가 좋아서 R&D 우수과제 수행기업이 되면은 1.5억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R&D 자금이 창업성장기술개발이 1.5년에 2억이거든요. 그걸 받고 사업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면은 1억 5천이 사업화 자금을 받으니까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3억 5천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요즘 화장품 쪽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K-뷰티 쪽의 클러스터 사업을 운영한다. 그래서 K-뷰티 상품들, 화장품이라던가 미용기기 등등을 이제 좀 더 팔로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30억 예산이니까 크진 않네요.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 바우처 사업은 원래부터 있었던 사업이었죠. 그래서 수출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었던 디지털 AI 전환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연구개발 R&D 쪽은 삭감된 예산을 반영해서 늘렸다. 다만 대학이나 연구소 쪽에 있는 기술 이전을 받았을 경우 대학에서 좋은 기술도 이전하고 그걸로 사업 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어요. 저희 최근에 어떤 한 식품 기업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나 연구소 쪽에서 좀 우수한 그런 식품 쪽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막 미백 효과라든지 탈모 효과라든지 네, 제 머리 보이면 아시죠?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개발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탈모가 있어요. 그러면 탈모에 좋은 기술을 어떤 대학이 개발했습니다. 그럼 그 기술을 여러분의 회사가 사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화를 하려고 하면은 대학에서 연구된 기술은 상용화하기까지 뭔가 좀 더 추가 개량이 필요하거든요. 그 개량할 때 필요한 자금은 요 R&D 자금에서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을 좀 더 제대로 나중에 성과가 좋아서 탈모 샴푸 같은 게 잘 팔렸어. 그래서 성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1.5억이 사업화 자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진공 대출이 줄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공공기술 이전 자금은 늘었다.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한 부분은 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소상공인 위기급격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소상공인은 여러분 이 영상 말고도 이 뒤에 영상부터도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소상공인 영상은 정부에서 아주 재평령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사업이고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은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기부 예산은 폭이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가 소상공인 자금 지원 쪽에서 핵심적인 게 대출이잖아요. 대출은 다른 부서에서 또 끌어와가지고 더 크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드림 패키지라고 기업은행과 보증기금 쪽에서 이제 금년에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10조 원을 뿌릴 예정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소상공인은 중기부 예산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적은 것 외에도 중기부 외에도 크게 또 지원되는 그런 흐름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세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연매출이 한 1억 400만 원 미만 정도 소상공인한테 그냥 25만 원 주는 거예요. 사대보험료나 통신비 아니면 기름값 써라. 그래서 25만 원 줍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기준 여러분이 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내년에 그냥 25만 원은 그냥 지원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3조 3천억 정도 규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합니다. 소상공인 글로벌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고요.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할 때 보통 돈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쪽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을 졸업해서 큰 중소기업으로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실적이 아주 전도 유망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예산을 50% 정도로 올립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생각보다 경쟁이 센 분야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예산을 대폭 올리기 때문에 금년에 혹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안 된 분들도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지방이 죽고 있잖아요. 지방이라던가 공무원 상권이 죽고 있기 때문에 지방 상권 육성 사업에 45억짜리 예산이었던 걸 370억으로 매우 늘리고요. 그리고 뭐 소공인도 대폭 늘려줍니다. 어쨌거나 지역에 특히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이 골목 상권들을 글로벌 상권이라던가 지역 대표 상권이라던가 소규모 골목 상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물론 수도권도 우리가 이제 중간에 수도권도 요즘에 잘 안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그럼 온누리 상품권 예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도 이제 지원하는 영역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또 이해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동행축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런 축제 같은 경우 여러분이 입점 같은 거에서 물건을 팔고 하시면 훨씬 더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권이라던가 대한민국 동행축제 이런 데는 여러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매장이 되시면 아무래도 매출 상승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소비 쿠폰 사용 매장분들이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상담을 도와주는 AI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그 궁금하다가 어려우면 AI에 물어봐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 지원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희망 리턴 패키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네, 어느 정도 25% 정도 예산을 증가했고요. 특히 최근에 금년에 죄송해요. 금년에 폐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폐업할 때 들어가는 철거비를 좀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읽고 뭐 수도권도 하겠지만 비수도권은 또 집중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도 여러분들이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원들을 하는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용어가 5극 3특 이런 용어들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아주 크게 우리가 이제 잘 나가는, 우리가 흔히 입장에서 잘 나가는 그런 이제 구역을 극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1극은 어딜까요? 네, 서울입니다. 그렇죠. 서울의 그런 파급 효과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다른 데들은 어떻게 좀 파급 효과 크게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서울에만 너무 몰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 경기에만. 그래서 4극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수도권이 하나가 1극이고요. 그죠? 동남권을 하나 만듭니다. 부울경에서 부산, 울산, 경남. 대경권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 그리고 중부권, 대전, 충청, 호남권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행사를 지원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자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막 300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면 300분의 1로 나눠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게 공통되는 비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권역을 묶어가지고 크게 행사 한번 해봐라. 그리고 권역을 묶어가지고 크게 지원 한번 해봐라. 그래서 권역을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창업 페스티벌 뭐 이렇게 크게 묶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구조 개선 쪽도 이제 사업들이 있는데 이쪽 부분도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의미 정도로 좀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5번째가 동반선장인데 동반선장은 저도 아직도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정부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냐면은 근데 지원도 뭐 거의 0.5% 정도 지원이면 대동소이한 거죠. 그래서 써놨긴 했지만 별 차이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요? 보면은 그래서 동반선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이 서로가 잘 협력해서 올라가 봐라라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제 대기업이 기술 탈취 문제들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참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중기부의 2020년 예산안은 크게 문제가 없다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아마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예전부터도 중기부는 되게 소외받은 기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외교 문제라던가 국방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가 훨씬 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여겨서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문제는 좀 더 뒷전인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느낌을 많은 이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에게는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투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 내용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가능하면 AI 전환 시대를 하겠다. 이 부분은 이 영상에서는 조금 다루기 시간 부족사가 안 다루겠지만 우리가 지금 AI 특별위원회가 열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AGI 같은 걸 우리나라 국가 AI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왜 오픈 AI 같은 챗GPT 같은 게 없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이 다 챗GPT 같은 그런 이제 AI 기초를 개발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정부가 많은 예산을 통해서 지금 AI를 조 단위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 AI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개발된 AI를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적용할 때도 추가적인 지원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전환 쪽이
금년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내년도도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AI 전환은 사회 트렌드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그런 자금이나 기업 경영에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컴퓨터를 잘 모르고 AI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분, 20분만 조금씩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창업이나 벤처 하시는 분들은 비록 상위 5% 안에 투자받는 기업이 드는 게 어렵긴 하지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받는 기업으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금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소상공인, 안정적인 소상공인 쪽으로 해서 성장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정쩡하게 보통 초기 창업 기업들은 이쪽도 받고 싶고 이쪽도 받고 싶고 다다익선을 다 받고 싶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회사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세워볼 수도 있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한번 우리나라의 좀 소외된 상권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기업이 되고 싶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좀 섞어서 좀 커보는 그런 회사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막 그림 그렸던 것처럼 어군 탐지기처럼 하나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교육 있게 살펴보시고요. 저희도 뭐 이 영상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그런 후속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쪽을 지금 실은 좀 고급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네, 간단하게 예산 오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 돈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너무 단순한 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은 어떤 하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안이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 예산안이 바로 발의되는 게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국회를 통과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소상공인 벤처에서 이 다양한 부처들로 예산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창업벤처 쪽은 이제 창업진흥원이 있죠. 창업진흥원. 이런 기관들로 뿌려져요. 글씨를 제가 잘 못 쓰네요. 창업진흥원으로 뿌려지고, 그리고 아까처럼 중진공, 중소기업 대출은 뭐 이쪽으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그 소상공인도 지원금이 있고 대출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금융 쪽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중기부 외에 다른 부서에서 돈을 끌어와서 10조 이상으로 이렇게 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거든요. 기관들이. 수출 바우처 같은 뭐 이런 사업들도 또 이제 나중에 다른 기관들이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산하기관들에게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뿌려지고, 이 산하기관들이 또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뿌립니다. 대표적으로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들은 대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서 또 이렇게 또 받아오고, 그 밑에 기관들이 또 받아오고, 이런 식의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회를 통과하고, 그리고 요게 이제 세부 기관까지 갈 때 한 11월, 그죠? 12월. 여기서 세부 기관 또 12월부터 내년부터 또 시작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크게 정해진 내용들이 승인을 받고 조정이 되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눈여겨봤다가 여러분이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예측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머리 아프겠지만 천천히 가볍게,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요. 가볍게 주의 좀 보시면서 미래를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산도 많아지고 사업도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기업분들이 있더라도 좀만 참고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